이 총리, 즉위식 계기 아베와 대화할 듯. 한일 관계 돌파구 주목. 징용 판결 이후 1년 만에 한일 정상급 대화. 관계 개선 계기 기대감. 문 대통령 한일 메시지 전달 특사 가능성. 지1파 역할 본격화. 강제징용 해법 등 입장차 여전. 방일 성과 낙관 어렵다는 관측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 7월 일본에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지난 8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소마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1년 가까이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온 상황에서 이 총리의 방일이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왕 즉위식이 1990년 11월 아키히토, 명인, 일왕 즉위식 이후 30여 년 만에 있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인 만큼 우리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즉위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비롯한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자 이 총리의 참석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 안배삼, 일본 총리와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아베 총리는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50여 차례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일본 NHK는 아베 총리가 이 총리가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할 경우 단시간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주요 의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회담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각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내에서도 이 총리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일을 계기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각종 현안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특히 다음 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시행,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방일이 갖는 의미가 큰 상황이다. 다만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에 대한 양국 시각차가 커 이번이 총리 방일의 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한일 관계를 되돌릴 계기를 한국이 우선 만들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일본의 선제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양국 관계 개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홍준표, 문희상, 지역구 세습하려 문정권 신여 자처 파이낸셜 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사당 대표회의체와 정치협상회의를 가지면서 사법개혁, 선거제 개편안 관련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문희상 의장을 겨냥 이를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신여로 자처하려는가 보다라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희상 의장은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의장 아들 문석균 씨는 지난해 말 문 의장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 부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문 의장이 좌산의 아들에게 지역구 승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채택된 제도라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치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문 의장과 여야 사당 대표 간 회의를 지적한 홍 전 대표는 민주당, 정의당 좌파연대의 국회 횡포는 이제 도를 넘어 의회 쿠데타에 가까운 적태를 벌이고 있다며 문희상 사태에서 이젠 의회도 몰락하는구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상식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던 홍 전 대표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에 대해선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사태에 사법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전 대표는 어쩌다 대한민국이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나라면서 어쩌다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나라고 한탄했다.
한편 전날 열린 문 의장과 여야 사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첫 회동에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불참했지만 여야 5당이 실무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체계, 자구 심사해야 할지를 놓고 국회법 해석에 차이를 보이면서 이달 29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내년 1월 29일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는 한국당이 맞서고 있다. 홍준표, 문희상, 문재인 정권 신여로 자처 저격. 정치권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논의 비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법개혁안 신속 상정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신여로 자처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과 관련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은 민생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표류하고 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채택된 제도이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정치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채택한 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의당 좌파연대의 국회 횡포는 이제 그 도를 넘어 의회 쿠데타에 가까운 작태를 벌이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합리적인 분으로 봤는데 이를 강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해 문 정권의 신여로 자처하려는가 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국 사건에서 상식이 무너지더니 조국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부의 영장 기각 사태에서 사법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문희상 사태에서 이젠 의회도 몰락하는구나 라고 한탄했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 초월의 모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처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비판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어쩌다 대한민국이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나? 어쩌다 대한민국이 불과 3년 만에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나? 라고 거듭 반문하며 암담한 대한민국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우울한 가을날 아침이다라고 썼다. 미 첨단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11일 밤 수도권 상공서 대북 정찰 비행. 북 추가 미사일 도발 대비용인 듯. 미 공군의 첨단 지상 감시 정찰기 28시 조인트 스타스 제이스타즈 1기가 최근 수도권 상공에서 동해 방향으로 대북 감시작전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28시 1기가 전날 11일 밤 서울 남단 수도권 상공에서 동해 쪽으로 비행했다. 28시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한 것은 작년 초 이후 처음이다. 미 정찰기 아시 135S 코브라 볼 1기도 지난 8일 일본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일본 근해를 비행한 뒤 복귀했다. 28시 조인트 스타스 제이스타즈 2기는 최근 주일 미군 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3형을 발사하고 ICBM 발사 중단을 제고할 수 있다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추가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미국이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개월 앞둔 제21대 총선. 문정부 중간평가 및 대선 전초전. 앞으로 6개월 뒤인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막을 올린다. 시기전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무대인 셈이다. 여기에다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다. 이에 따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결도 격화하고 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여야는 내년 준비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 총선 패배는 곧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직결된다.
따라서 국정안정론 기조속 정책과 비전 제시로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좌파 정권 심판론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벼르고 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패배의 고리를 끊어내고 탄핵 사태 이후 무너진 보수의 재건을 총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대한정당으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총선 판도를 좌우할 민감한 변수 중 하나는 조국 의혹이다. 조국 장관 해결 방식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2달 넘게 이어진 조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형국이다. 선거제 개혁 문제도 총선 구도를 좌우할 대형 변수다.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한 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협상 불발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대표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선거법은 총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꿀 뿐 아니라 정계 개편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총선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여권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총선에서 측면 지원으로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갈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서울 종로 출마가 점쳐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성적표와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 대구 수성구 갑, 수성 여부 등도 관심사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총선은 양날의 칼이다. 총선 승리 여부에 따라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전 의원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총선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76개 공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1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비 후보자 등록에 이어 후보자 등록은 2020년 3월 26, 27일 이틀간 이뤄진다. 이후 2020년 4월 15일 투표에 앞서 제외투표, 2020년 4월 1, 6일, 선상투표, 4월 70일, 사전투표, 4월 10, 11일가 이어진다.